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대 무용대회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순위 조작 의심에 이어 이번에는 수상자를 추가로 끼워 넣었다는 의혹입니다. 공항버스 문제에 전라북도가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땜질 처방에 기존 버스업자들 눈치 보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 논란 속에 전주시가 롯데 측에 보인 태도가 의문입니다. 롯데는 종합경기장을 포기한다는데도 전주시가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8도가량 높아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학생 무용대회 채점표 조작 의혹이 제기된 전북대 무용학과에 대해 경찰 수사가 한창인데요. 이번에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학생이 학원장의 항의로 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전북대 무용대회가 끝난 뒤 게시된 수상자 명단입니다. 현대무용과 컨템포러리 등 분야별로 학생 3, 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실제 전북대 무용대회 수상자 명단입니다. 대부분 게시된 수상자와 일치했지만 어쩐 일인지 고등부 현대무용의 한 분야는 수상자가 늘어나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추가 수상이 이뤄진 겁니다. 무용계 관계자들은 대회 당일 특정 학원의 관계자가 심사위원들에게 항의한 뒤 수상이 이뤄졌다며 여러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학원 선생님이 올라가서 항의하니까 그다음에 상이 나갔다. 전북대 무용대회에서 채점표가 조작돼 수상자가 뒤바뀌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황. 여기에 더해 예고도 없이 순위권 밖 추가 수상자를 냈다는 의혹도 불거진 겁니다. 대회 당일 심사 과정에 대해서도 이례적이었다는 참가자들의 주장이 나옵니다. 대부분 무용대회 심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떨어져서 평가하는 방식이지만 이날 심사에서는 한자리에 모여 심사했습니다. 심사위원들끼리 논의하고 특정인 밀어주기도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의심입니다. 따로 앉아 계시다가 뒤에 테이블 치우고 중간부터는 거기서 심사했던 것 같아요. 서로 점수 몇 점씩 줬는지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가깝게 있었겠네요. 네네, 테이블 하나에 3분이 앉아서. 경찰이 무용대회 순위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회 전반의 불공정과 특정 학원과의 유착 등 추가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인천공항행 공항버스가 노선 독점으로 불편이 많다는 건 도민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라북도의 계획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땜질식 처방에 기존 사업자 눈치 보기까지 더해져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정읍발 혁신도시 경유 인천공항 노선 폐지가 임박하자 전라북도는 대체 노선 신설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혁신도시 대신 김제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공항버스를 살리겠다는 것. 하지만 보름 만에 신설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유지에 시도지사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연구권이 있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됐더만요. 경유지인 충남과 경기 사업자들이 제각각 이해관계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 심지어는 도내 버스 업체들도 노선 개설에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제에서 손님을 태우면 군산이나 익산에서 공항버스를 타는 승객을 뺏길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는 식입니다. 노선 기득권을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견제하려고 가들도 우리 전라북도 서를 낸 거예요. 신설이라는 것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기존 노선은 대한관광의 소송으로 폐지되고 노선 신설은 업자 간의 다툼으로 표류하자 교통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됩니다. 공항버스 문제는 당초 대한관광 리무진이 김포를 경유하면서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고 요금도 많이 받다 보니 벌어진 일. 하지만 전라북도는 개선 명령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경쟁 노선을 남발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겁니다. 특정 사업자를 위한 편파적인 행정을 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고요. 개선 명령과 사업자들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서 수년간 계속된 소송과 패소로 교통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가는 상황. 공항 접근권과 소비자 권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국 버스 파업의 우려 속에 전주 시내버스는 당분간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호남 고속과 성진, 제일여객 등 3곳에서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노사 협상이 진행되며 당분간 파업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민주노총 소속 버스 기사가 많고 이미 52시간제가 정착해 한국노총이 주도하는 이번 총파업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암이 발생한 익산 잠정마을 인근 비료 공장에 폐기물 1,444톤이 불법 매립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산대 산학협력단은 익산시청에서 용역 보고회를 열고 레이저로 폐기물 매립량을 조사한 결과 익산시 추정치보다 200톤이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지만 발암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병 연관성은 조사에서 빠졌으며 익산시는 폐기물을 처리한 뒤 비료 공장의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1년째 가동을 멈춘 GM 군산 공장이 조만간 재가동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MS그룹 컨소시엄이 GM과 본 계약을 맺고 인수자가 됐기 때문인데요. 원활한 재가동을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MS그룹 컨소시엄이 폐쇄된 GM 군산 공장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MS그룹 컨소시엄은 서울에서 카오카잼 한국 GM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인수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의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오는 7월까지 공장 소유권 이전을 위한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컨소시엄의 군산 공장 인수에는 그간 논란이 된 중국 자본이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계약이라는 부분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인수기업체가 인수를 하겠다는 법적 효력을 가진 이러한 부분입니다. 공식적인 인수계약으로 공장 재가동 움직임도 빨라지게 됐습니다. 2021년 전기차 생산 목표를 맞추기 위해 그룹 임직원을 군산에 보내 올 하반기부터 재정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전기차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화 산업은행도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수기업이 우리 지역에 조기에 정착하고 지역 협력업체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R&D 지원 등 이런 것들을 함께 발굴 해서 새 주인을 맞은 군산 공장이 얼마나 조속하게 재가동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롯데백화점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난 2012년에 맺었던 롯데와의 협약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 롯데가 협약을 스스로 포기하려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새로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전주시와 롯데의 협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입니다. 롯데는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된 기존 협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시에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서신동 백화점 옥상 헬기장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고 정문 앞땅도 자유롭게 쓰며 또 천변 주차장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른 기업에게 개발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기존 수익성만 보장되면 굳이 종합경기장 개발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주시 입장에선 쇼핑몰 논란 없이 자신들 공약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롯데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헬기장은 화재시 대피를 위해 필요하고 천변 주차장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롯데 측에서는 그 해제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저희들이 계속 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 마지못해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던 거죠. 시민단체와 전주시 의회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위한 서로 간의 그 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내용을 봐서는 전주시가 충분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풀어낼 수 있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주시는 단숨에 3가지를 불가하다. 스스로 공약까지 깨가며 종합경기장을 개발하려는 전주시의 진심은 무엇인지 더 궁금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요양사 파업 도중 이송 노인이 숨진 진안 요양원 노사가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안군에 따르면 진양요양원 노사는 협상을 통해 오는 27일까지 현업 복귀와 정상화에 합의했으며 해고당한 요양사 2명의 복직은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진안요양원은 노인 학대 의혹이 있는 요양사 2명을 해고했지만 노조 측은 부당 노동 행위라며 13일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장애인 학생체전이 익산에서 열리고 있는데 한 쌍둥이 형제가 육상 단거리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형제는 선생님의 권유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요. 어제도 메달을 따내며 값진 스승의 날 선물을 안겼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육상 경기장. 총성과 함께 선수들이 붉은 트랙 위를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치열한 승부 끝에 놀라운 기록으로 승리한 선수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임진홍 군. 쌍둥이 동생인 진영 군도 청각장애 100m 육상 부문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3등 땄지만 기록을 깨지고 금메달을 받았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처음 달리기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6학년. 운동회마다 달리기 1등을 도맡아 하던 형제를 보고 학생체전에 나가보자는 송재능 선생님의 권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엔 탐탁지 않아 하던 형제는 대회가 열리는 제주도에서 추억을 쌓고 오자는 선생님의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 첫 참가부터 4개의 금메달을 따내는 눈부신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제 교사 인생도 또 돌아보게 되고 보람도 찾게 되고 아이들 보면 무엇보다 뿌듯하고 제가 아이들 만난 거에 또 감사하고. 어려서부터 쌍둥이 형제가 받은 수술만 무려 4번. 가족들은 무엇보다 역경을 딛고 건강하게 꿈을 펼치는 모습이 그저 장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어디서 잘 걸터 못 있는데 그렇게 뛰는 걸 보면 정말로 그게까지 좋은 거 없지요. 그 어느 때보다 달릴 때 가장 기분이 좋다는 형제는 송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 말합니다. 쌍둥이 형제는 그 어떤 스승의 날 선물보다 값진 메달을 선생님에게 안겼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면 패럴림픽이라는 큰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싶어요. 그다음에 그 메달을 저를 이끌어준 선생님한테 그 메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질 낮은 일자리로 고용 이동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내 취업자는 93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2,000명이 늘어 고용률이 0.9% 증가했으나 대부분 건설업과 농림업 인구 증가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자영업과 운수, 통신, 금융 등 서비스업, 관공업에서 2만 명가량이 일자리를 잃고 건설, 농업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는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계획 안내와 법률 상담을 위한 순회 설명회를 갖습니다.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196명으로 전주 지역은 전체 피해자의 42%인 8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에 온 결혼 이주 여성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대한 적응인데요. 남원시가 7년째 결혼 이주 여성들의 엄마와 언니 역할을 한 멘토를 연결해주며 이들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남원에 시집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 든든한 한국 엄마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를 연결해주고 있는데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모두 70쌍이 결연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수시로 만나 소통하고 관광지 탐방과 한국 음식 조리법 전수를 통해 한국의 언어와 풍습에 적응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맺어진 인연을 통해 결혼 이주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안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 버스가 18일부터 운영됩니다. 부안 시티투어 버스는 매주 토요일 사전 예약을 통해 5명 이상 모집해 운행됩니다. 오전 9시 전주 르인 호텔을 출발해 채석강과 변산해수욕장,
내소사, 곰소젓갈센터를 둘러보는데 해설사가 탑승해 설명이 곁들여집니다. 무주군이 반딧불이 출현 시기를 맞아 신비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무주 산골영화제와 함께하는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하루 2차례 걸쳐 진행되며 현재 반딧불 축제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를 받고 탐사 당일에도 선착순 80명까지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운문산 반딧불이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볼 수 있는데 그 어느 반딧불이보다 빛이 화려합니다. 영화제와 함께 또 하나의 추억을 담아가실 수 있도록 반딧불이 다량 출몰 지역을 중심으로 탐사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유형문화재 9호로 지정된 김제향교가 창건 6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와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김제교동에 위치한 김제향교는 1404년 태종 4년에 창건돼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다가 인주 13년에 다시 세워졌으며 현재는 학생들에게 한문과 서예를 가르치는 일요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장수군이 후보로 경쟁 중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최종 후보지가 오늘 발표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부지선정위원회를 재차 열어 장수를 포함한 8개 지자체 가운데 우선 협상 후보지 3곳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장수는 관련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등 사업의 신속성에 큰 장점을 보이며 유치 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병사들이 전주의 중소기업을 방문해 미래를 계획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어제 장병과 부모 120명을 태운 희망열차가 전주역에 도착해 비나텍과 올릭스 등 지역 우수기업을 탐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희망열차는 전역 예정자들이 중소벤처기업을 방문한 뒤 직업 탐색 교육과 취업 컨설팅, 채용 동향 설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군산 해경이 오늘 군산 옥두면 직도 해상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경비 함정 6척이 참여하는 사격 훈련은 직도 동쪽 5km 해상에서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야당에 잇따른 원내사령탑 교체로 선거제 개편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그동안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했던 오신환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현재 패스트트랙안은 부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혀 선거제 개편 추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은행 고객 편의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전북은행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기다리는 불편이 없도록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기 상황을 조회하고 미리 대기표를 발급받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대기 고객이 줄어들면 영업점 방문을 희망하는 문자가 발송돼 고객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한옥마을 마당놀이 별주부가 떴다가 오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11일까지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오늘 김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순회 공연 국악 콘서트 락을 진행합니다. 진도에서 내려오는 영등할매 설화를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춘 국악 공연이 모레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선보입니다. 남원 시립국악단이 내일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광안루원에서 국악 버스킹을 진행합니다. 부안군은 오늘 2차례에 걸쳐 부안예술회관에서 영화 증인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일곱 번째 절기인 이파를 맞아 내일 전주 전통 술박물관에서 절기주와 주안상 풍류 한마당이 진행됩니다. 정읍시가 내일부터 사흘간 내장산 문화광장과 국민여가 캠핑장에서 내장산 캠핑대회를 개최합니다. 자녀교육 전문가인 송지희 소장의 초청 강연이 오늘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 명품 자녀로 키우는 부모력을 주제로 마련됩니다. 전라북도가 오늘부터 31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 대학생 직무 인턴을 모집합니다.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이 오늘과 내일 무주와 진안에서 각각 사업용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8도가량 높아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7도에서 낮 기온은 30도, 익산은 15도에서 29도, 동북과는 무주가 13도에서 30도, 진안은 13도에서 27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15도에서 25도, 부안이 15도에서 2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과 익산, 부안, 김제, 완주에서 나쁨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선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겠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만 나쁨 수준이다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